안녕하세요, 이치리메입니다. 오늘은 21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제가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 제가 정말 이때까지 많이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저는 올해 이 투자 방식을 통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웬만큼 장기 투자한 것들은 수익률이 대부분 80% 이상은 거의 수익률이 80% 이상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 한 100% 되는 것들도 많고, 장투했던 종목들은 많이들 성공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원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 있죠. 장기 투자를 할 때 회사의 가치를 보고 한다는데, 이 회사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안 만들어지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주식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회사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회사의 가치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애플, 아마존,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매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정상적인 논리라고 친다면 이게 정상적이에요. 주식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계속해요. 왜냐?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놓고 정작 자기가 사고 있는 거는 고평가된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시장의 반영들, 그리고 수요와 공급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일치하도록 가설을 한번 세우자면 어떤 식으로 세울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논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고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의 주가를 보고 이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만약 이성적으로 회사의 가치만 바라보고 주식을 산다면 시장에는 고평가되고 저평가된 주식들은 매우 적게 나타나야 돼요. 하지만 시장은 적절하게 가치 평가된 주식들은 매우 적게 존재합니다. 그냥 적정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주식들은 매우 적게 존재하고, 오히려 시장에는 매우 고평가되거나 아니면 매우 저평가된 이런 주식들이 매우 많이 존재해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시장에서는 이성적으로 가치 평가를 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이 논리가 여러분들 생각대로 가치 평가를 방식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평가된 것들이 왜 많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왜 많은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죠. 그러자 증권사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직 이런 공식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애초에 회사의 가치 때문에 이런 식의 가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회사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논리가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고 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치 평가를 했어요. 근데 해당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앞으로 해당 기업 같은 경우 가치 평가가 잘 나왔으니까 해당 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격은 상승을 한다. 이런 원리 때문에 아직 시장은 가치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이 논리가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람들이 가치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치평가다라고 한다면 이건 오케이예요.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만들어지는 건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보다 내가 1,000원에 주식을 샀는데 1,100원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1,200원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해당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찾고 있는 게 가치평가라고 한다면 이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친다면 그거는 오케이예요. 자, 그러면 이 가설을 세웠을 때 이거를 이해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시장의 논리를 이용한다면 저는 정말로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거고 저는 이거대로 제 논리대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자, 정말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제 논리적인 오류들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논리적인 의문점들 이런 것들까지 다 적어 나가면서 이런 논리적인 그런 궁금증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다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것들 다 해결해 나가면서 저는 최종적인 결론을 도달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의문을 가졌던 그런 질문들부터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고 해결을 함으로써 제가 얻을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업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많이 의문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또 의문을 가졌던 게 저평가된 주식들을 정말 잘 찾고 이것들을 존버만 한다면 오른다 이런 식의 가정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분명히 이게 저평가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 저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고평가된 애들은 또 계속 잘 나가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했어요. 두 번째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 투자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가치 평가를 하는 그런 공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가 많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들의 기업이 조금 평가하는 그런 공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막 PER, PBR, 뭐 부채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뭘로 귀결이 되냐면 ROE라는 걸로 귀결이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판단하는 기업의 가치는 ROE 빼기 성장률 이거를 분자로 두고 CO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투자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빼기 성장률, 이 성장률은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기업의 가치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그 투자 비용들 있죠. 이 성장들. 쉽게 말해서 내가 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할 거 다 하고 잘할 거 다 해가지고 막 1,0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해당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성장한 비율은 여기 이 성장한 비율은 한 10%가 성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 은행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은행에 넣었다고 쳐요. 근데 은행의 금리가 20% 해가지고 은행에서 수익이 더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 분모값이 더 커지면서 기업 가치가 하락을 해요. 이런 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해당 기업의 가치가 할 거 다 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월세도 주고 뭐 여러가지 부채 같은 것도 다 이자 같은 것도 다 내고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정해져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기업의 가치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 가치 평가식이 매우 자주 틀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맞다고 쳤을 때 저는 정말 이 공식이 맞아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건가? 이것도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확히 맞을 수 있다면 그 왜 맞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되게 좋은 결론이 도달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이슈가 나오면 급등을 하기도 하지만 급등했다가 대부분 다 하락을 해요. 즉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뉴스가 나오면, 즉 호재 기사가 나오면 해당 주식을 팔아라. 그리고 또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을 한대요. 그리고 미래를 반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식을 정했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고 과연 왜 그런 것인지도 공부를 해봤어요. 이 세 가지의 의문점들을 동시에 해결하면서도 이 논리에 대해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의 제 그런 공식이 있어요. 저만의 공식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더 드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은 1년마다 100억 정도의 운영비를 내면서 꾸준히 1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같은 경우 1조 원에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해서 다른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의 주가는 1만 원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B라는 기업이 있어요. B라는 기업은 1년마다 100억 정도의 운영비를 내요. 꾸준히 1조 원의, 1억의 수익을 벌어들이거든요. 이 회사는.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가지 사업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1000억을 벌고 실패를 하면 크게 손해를 봐요. 자, 여러분들,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10,000원이에요. 자, 미래를 본다고 쳐요, 여러분. 미래를 본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A의 기업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B라는 기업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얘는 가장 대박이 나봤자 1000억을 버는데 A라는 기업은 못해봤자 그냥 1조 원이에요. 여기서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한다고 쳐도 1000억보다는 잘 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에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매매를 할 건가요? 여러분들이라면 A라는 기업을 많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A의 주가가 B의 주가보다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A의 주가는 횡보를 했고 B의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게임 관련주예요. 이게 바로 게임 관련주들. 이거를 제가 과거에 직접 매매를 해보면서 느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건 넥슨이에요. 넥슨. 물론 부채 같은 거 있긴 하지만 이 1조 원 벌어들이는 게 바로 던파라는 거고요. 이 B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냥 게임 테마주 같은 것들이에요.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걸 직접 해보면서 위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 좀 답을 알을 수 있었는데 제가 결론 내린 답은 이거예요. 핵심인데 이거는 주식의 가격은 결국에는 가치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회사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회사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전혀 땅판이에요. 그냥 뭐 경영을 얼마나 잘하고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회사의 가치가 만들어지지, 회사의 가치가 주식의 가격을 반영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회사의 가치는 결코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반영을 하지를 못해요. 대충 이거는 제가 내린 결론이었고, 그런데 왜 주가는 오르고 왜 사람들이 가치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의 가치는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해당 재료에 대한 기대값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이 기대값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시장에서는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값을 성장성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 성장성에 대한 가격을 이런 식으로 넣어놔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즉 기업 가치는 이 ROE 같은 것들을 보지 않고 이 성장성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두 개 이따가 또 설명드릴까요?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대충 어디있지? 회사의 가치는 이런 식으로 성장성 같은 것들을 크게 반영을 하고, 또한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질 것인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바로 회사의 가치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대충 뭔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바라보고 있는 회사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기대값, 즉
이 재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또 이런 재료들이 얼마나 개미들을 많이 꼬드길 것인지, 그리고 이런 재료 성장성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진다. 회사가 아무리 쓰레기여도 상관이 없다. 이 회사가 이런 기대값이 있다고 친다면, 그리고 이게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회사의 그런 실적들이 매우 나쁘더라도, 매우 쓰레기여도 이런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주식의 가격은 오른다 라고 보는 게 제 논리였고, 이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고평가되고 저평가된 것들이 왜 많은지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왜 회사의 가치대로 실적이 좋은 애들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실적이 나쁜 애들이 오히려 성장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설명이 가능을 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의 가치, 이런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 있죠. 그리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이런 주가의 흐름들, 상승하고 하락을 주도하는 거, 가장 크게 주도하는 거는 개인이에요, 개인. 그리고 이 개인이 누구냐면, 많은 다수의 개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다수의 개인이 정말로 회사의 가치를 주도한다라고 친다면, 제가 생각하는 논리가 어느 정도 더 논리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특히 소형주,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 약 상위 3%의 사람들이 이런 시장의 그 해당 중소형주의 주가를 좌지우지해요. 자, 쉽게 말해서 회사의 가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소수의 사람이라는 게 지금 주식시장의 1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가설대로라면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의문을 가졌던 3번 질문 있죠. 이 이유들, 호재 기사가 나오면 팔아라. 그리고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을 한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세력의 자전권리의 원리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기업의 경영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회사가 말이야, IT 기업 쪽에 투자를 할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잘 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게 잘 되잖아? 그러면 VR 쪽에서 투자를 할 거거든. 근데 이게 미래에 대해서 되게 좋아, 이게 방향이. 그래서 대기업 쪽이랑 또 이야기가 다 됐어. 추가적으로 해외 업체에서는 이거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게 나오면 독점적으로 계약하겠다. 이런 걸로 지금 미리 사전 예약까지 맞춰놨어. 이런 이야기를 돈이 많은 세력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력이 생각하기에, 와, 이 재료 시장에다가 이슈만 되면 개미들이 많이 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 기업의 주가 있잖아, 이거 10배로 올려줄게. 대신에 너 이 정보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 내가 어느 정도 매집 끝나고 주가 다 올리고 나면 그때 기다려서 기사 터뜨려서 개미들을 모이게 하고, 이때 고점에 다 팔아 넘기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세력은 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많이 사요. 주식을 어느 정도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가를 올리냐면, 자기의 주식을 100원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200원에 올려놓고, 300원에 올려놓고, 자기가 이 주식들을 다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00원에 올려놨던 것들은 200원에 올리고 200원에 사요, 자기가. 그리고 300원에 올려놓고 자기가 300원에 사요. 그리고 300원에 샀던 것들을, 자기가 300원에 산 거를 400원에다가 올려놓고 자기가 400원에다가 사요. 이런 식으로 주가를 꾸준히 계속 올리는 거예요. 자기의 주식을 그냥 자기가 계속 사면서 주가를 계속 올려요. 왜 이게 가능하냐? 시장에서는 아무도 이게 좋은지 모르거든요. 그냥 듣보잡 주식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냥 세력이 은근슬쩍 계속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식을 사고 누가 산다? 자기가 자기 주식을 계속 사는 거예요. 100원에 시장에서 아무도 해당 종목에다가 주가를 안 올려놓으니까, 내가 100원에다가 올려놓고 아무도 안 사네? 오케이, 내가 200원에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를 계속 올려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를 다 올렸다. 그러면 이제 세력이
기사들한테 그 뉴스 기사들한테 돈을 주고 말하는 거죠. 야, 이거 이 해당 기사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아주 대박인 것처럼 기사를 써. 너희들이 잘 쓰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만큼 내가 보너스 줄게. 그러자 기업 뉴스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A 기업 상삼정자 대규모 협약, 뭐 시장 점유율 1위, A 기업 매출액 대비 1200%, 뭐 해외 계약 체결, 이런 이슈들을 막 퍼뜨려내요. 그러자 개미들이 갑자기 달려드는 거죠. 와, 저 기업 뭐지? 걔 듣보잡이었는데 완전 초대박 난 것 같다.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이러면서 미친듯이 몰려듭니다. 이때 세력은 원래 100원에 매집했던 그런 물량들을 뻥튀기한 주식을 최고점에다가 매도를 해놔요. 1000원에다가 100원에다가 매수했던 것들을 1000원에다가 내또도 사람들은 이걸 사요. 왜냐? 더 오를 것 같거든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더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뻥튀기한 주식들을 개미들한테 다 넘겨내려. 그리고 나서 세력은 물량을 다 털었어요. 더 이상은 기사들한테 돈을 다 줬기 때문에 기사들의 입장에서도 뭐 이 기업에 대해서 뭐 뉴스거리를 낼 만한 이슈들 그런 이유도 없고, 그리고 세력도 더 이상 돈을 쓰면서 해당 주가를 컨트롤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개미들 뿐이죠. 이제 개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보이는 거 맞나? 조금 더 보이게 하려면 개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1000원에 미친들이 물량을 타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와, 이제 이 해당 기업 실적 대박 나겠다. 이제 주가가 쭉쭉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엄청 잘 나온 거예요. 그래 놓고 개미들은 생각을 하겠죠. 이야, 내가 뭐랬어. 이거 실적 잘 나올 줄 알았다니까. 이제 주가가 떡상할 일만 남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오를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해당 주가가 오르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해당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B기업, 뭐 다른 A기업 말고 다른 기업은 막 임상 3상을 할 것 같다. 이런 이슈들이 밀시도로 터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적 나온 기업이 여기만 있냐? 아니에요. 저평가된 기업들이 매우 많다라고 쳤죠, 제가. 이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에서도 지금 200%, 300% 수익 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기업을 바라보는 신규 개미들의 세력들이잖아요. 새로운 개미들은 어떻게 보냐면, A 기업에서 100% 나왔다고? 지금 다른 기업 보면 200% 수익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쓰레기야, 쓰레기. 다른 거 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즉 쉽게 말해서 수요가 안 꼬여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쉽게 말해서 실적이 잘 나와봤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너희들 더 잘 나올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재료들도 많고, 게다가 실적이 더 잘 나온 회사들도 있는데 왜 굳이 이 회사를 사야지? 왜 이 회사를 사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새로운 개미들이라는 건 말이죠. 새로운 개미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재료들, 성장성이 안 나오는 이상은 절대로 신규 수요가 안 들어와요. 그렇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수요가 안 들어오니까 해당 주식의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없다 보니까 주가는 꾸준히 하락을 하겠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왜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봤자 좋은 재료가 없으면 하락을 하는지, 저평가된 애들이 왜 많은지. 저평가됐다는 뜻은 실적이 워낙 잘 나와봤자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 의문점을 해결을 해 나갈 겁니다. 잠시만요. 다 보이시죠? 조금 더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다 보이시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보이겠다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평가된 주식만 잘 찾는다고 친다면, 첫 번째 의문이죠. 저평가된 주식만 잘 찾는다면 몇 년 동안 저평가가 되어 있고 고평가가 되어 있는 애들은 왜 나오느냐? 그 이유는 이거예요. 저평가가 됐다는 것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형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위에서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됐죠. 오히려
실적이 개판인 종목들이 더 오르는 애들도 많았어요. 즉, 그리고 이 주가를 크게 올리는 건 누구의 역할이었죠? 세력의 의도였죠. 소수의 개미들, 소수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가를 크게 올렸어요. 자전거래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사가 많이 터질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뜻은 수요가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이때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즉, 저평가된 주식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수요가 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계속 이런 애들이 계속 저평가가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꾸준히 이런 회사들은 성장성, 즉 쉽게 말해서 재료가 안 터지기 때문에 저평가가 계속 되고 있다 라고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면에 고평가 있는 애들은 고평가가 되었지만 계속 재료가 나오면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더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치평가를 찾는 이유는 뭔지를 판단을 해본다라고 친다면 이런 거예요. 우선 가치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 여기에서 안 설명드렸던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ROE가 높다는 뜻은, 쉽게 말해서 ROE라는 것은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렇다고 치면 이런 거죠. 수익이 많이 나면 놀고 먹기도 하겠죠. 하지만 수익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돈이 많이 남고,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남으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돼요. 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장에서는 와, 저 회사 뭔가 한다, 저 회사 정말 대박 날 것 같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뭔가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의문점을 들게 되고 이런 기대감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실적이 더 나아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보다는 일단 더 낫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증가를 해요.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가치평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치평가가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온다는 뜻이에요. 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많이 남는 주식들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새로운 사업은 결국에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잘하고 주가가 잘 상승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대충 뭔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반면에 가치 투자를 했을 때 어찌 보면 실패를 했던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유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회사 오너가 야, 나는 여기서 만족해, 그냥 이거 유지만 해 라고 해서 재료가 더 이상 안 나오면 쭉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이유로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종끼리 비교를 하라 이런 말들 하잖아요. 분석을 할 때 업종이랑 시장 그런 것들 반영을 하면서 같은 섹터별로 반영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어떤 기업은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수익이 1000억을 났어요. 그런데 어떤 기업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데 수익이 100억이 났어요. 그렇다고 쳤을 때 배를 만드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배 만드는 회사의 경우에는 시드가 엄청나게 크게 필요한 거예요. 공장도 많이 지어야 되고 엄청나게 필요한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100조가 필요해요. 근데 반면에 온라인 마케팅 하는 회사는요,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1억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배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논리적이겠죠. 그런데 반면에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 잘 나오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도 필요한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이렇게 본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이런 섹터 쪽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매력도가 높네 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 이 회사가 정말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정말로 매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봤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온라인 마케팅 하는 것들도 비교를 해보고, 뭐 A 기업과 B 기업 비교를 해보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100조가 100억이 났는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막 1000억이 났다,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온라인 마케팅 섹터별로 비교를 하라 라는 말은 이런 식의 원리에서 나눈 거예요. 대충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힌트도 얻었어야 돼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팁은 얻으셔야 돼요. 자, 이때까지 일단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서 뉴스나 호재거리가 나오게 되면 해당 주식을 팔아라 이런 말을 하죠. 과연 왜 그런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거에 대해서도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가치평가, 위에 대한 의문점들을 다 해결하면서도 가치평가, 수요와 공급, 의문점들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설에 대해서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답을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는요, 특히나 이건 중소형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형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형주, 가치평가를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소수의 큰 돈을 가진 세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세력들이, 이런 세력들이 모여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를 크게 움직인다. 이게 제 첫 번째 이유고, 이 이유 때문에 이 근거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뜰 때 너무 크게 상승하고 너무 크게 하락한다. 이런 미친 듯한 변동폭은 가치투자 아니면 정말로 개인들이 많이 해당 종목에 들어가 있다고 친다면 절대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종목에 들어가 있다고 치잖아요. 그런데 이 미친듯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 있죠. 이거는 어떤 식의 흐름이냐면 소수의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그건데,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대형 종목들 있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정말로 큰 돈이라고 해봤자 연기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한 10%예요. 즉 쉽게 말해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호재가 뜨더라도 크게 상승을 안 해요. 크게 상승해봤자 10% 이렇게 상승을 해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떠도.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크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세력들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세력 입장에서 이 재료가 뜨면 충분히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세력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쉽게 말해서 재료가 떴는데 세력이 팔지를 않으면 주가가 급등을 하고요. 재료가 떠서 개미들이 모이잖아요. 이때 세력이 파는 타이밍부터 이때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세력이 다 팔고 더 이상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가 그냥 급락해요. 왜냐? 정상적인 대기업의 경우 주가가 꾸준히 매수와 수요와 공급이 일정한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매우 불일치합니다. 불일정하다? 일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슈팅 줄 때는, 이슈가 뜰 때는 수요가 매우 크고 재료가 없을 때는 수요가 매우 하락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크게 반복한다. 이게 만약에 큰 변동폭을 안 이루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잘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종목은 소수의 세력이 주가를 지배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만약에 이 말이 있죠. 큰 변동폭을 안 이루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뜻은 새로운 개미들과 아니면 기존에 있던 개미들이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이 많이 일어난다고 친다면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 이런 식의 주가의 공급처럼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흐름이 안 이루어지는 구조고, 그리고 이런 식이 안 이루어지는 구조에다가 재료와 공급들, 쉽게 말해서 관심도 많이 없고 이런 식으로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가는 소수의 세력이 지배를 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보는 게 제 첫 번째 논리고요. 이렇다고 쳤을 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관점에서 해당 주가를 봐야 되냐면 회사의 가치를 봐야 되나? 자, 해당 종목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 즉 수요와 공급을 쥐고 있는 거는 결국에 소수의 사람, 즉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종목의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마인드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의 마인드를 읽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바라보는 게 위에 있는 재료입니다. 재료.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성장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성장성의 경우 ROE가 좋으면 성장 재료가 나올 확률은 높겠죠. 하지만 세력 입장에서 정말로 재료가 없이 그냥 재무제표만 좋다. 그러면 세력이 많이 들어와서 매매를 할까요? 세력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에 새로운 신규 소요가 많이 들어올 만한 재료가 있는지, 그런 성장성이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자기가 나중에 샀던 물량을 자전거래를 해서 개미들한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많이 바라본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핵심이에요. 세력 같은 경우에 세력이 수요와 공급을 쥐고 있죠. 근데 이 수요와 공급을 쥐고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재무제표만 좋다고 해서 볼까요? 아니에요. 물론 재무제표가 좋으면 나중에 세력이 물렸을 때 탈출할 확률은 더 높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좋은 거를 더 선호를 할 거예요. 하지만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재무제표보다는 실제로는 정말로 좋은 재료들, 내가 어떤 재료를 발표를 했을 때 개미들이 많이 꼴지, 그런 재료에 대한 세기를 많이 보는 게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적금주, 가치주는 앞으로의 세력 입장에서 슈팅을 잘 주고 물량을 잘 넘길 만한 재료가 있는 회사, 세력 입장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잘 넘길 만한 재료가 있는 회사를 매매하는 게 핵심 가치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기 투자로 적합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핵심이고요.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어떤 것들을 판단하면 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 바이오 관련주, 게임 테마주, 이런 것들이 재료 입장에서 보면 최고예요. 이게 재료 입장에서 최고. 단 재무제표에서는 열악? 이런 적금주가 있고요. 이런 식의 테마주들이 있고요. 또한 세력 입장에서 이런 좋은 재료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최근에 2차전지 이런 것들 있죠. 반도체 이런 것들도 중소형주가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봐야 하냐면, 어차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한정적이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치 훔치기입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수급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은 수급주와 재료 테마주를 조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 테마주, 바이오 테마주, 게임 테마주, 쉽게 말해서 재료가 있는 것들 있죠. 이걸 보고 말해서 우리는 테마주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세력 입장에서 그냥 재료를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테마주라고 말하는 거고,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은 재료가 많이 없지만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단체로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럴 경우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수급주라고 합니다. 재료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시방 자체, 즉 이런 섹터로 돈이 많이 모일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건 바로 수급주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가시죠? 이 와중에서도 특별한 재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대충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핵심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아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평가를 한다라고 친다면, 즉 장기 투자라고 한다고 친다면, 앞으로 세력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슈팅 줄만한 재료가 매우 많은 회사를 구매를 해라, 이게 저는 핵심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장기 투자를 봤을 때 앞으로 슈팅 줄만한 재료가 매우 많은 회사를 구매해라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핵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가치 투자를 할 때, 이런 장투를 할 때는 이슈를 안 주면 크게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 라는 것까지도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장기 투자를 한다고 쳤을 때 올인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긴 해요. 그건 바로 뭐냐, 대형주예요. 그런 것들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비슷비슷하고 어찌됐든 간에 수요가 좀 더 많은 게 대형주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했고 비중을 많이 넣는다고 친다면 대형주에 넣는 게 맞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특히나 중소형주를 한다라고 쳤을 때는 이런 재료가 많은 회사들을 매매하는 게 저는 매우 올바르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대충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재료가 많은 회사들이 어떤 게 있냐 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 재료가 많은 회사들, 자연스럽게 재료가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이오 1상, 2상, 3상 재료 많죠. 1상 뭐 승인이 됐다 하면 오르고, 1상 계획한다 하면 오르고, 뭐 식약처 허가됐다 하면 오르고,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 시장의 유동성이 많을 때, 관심이 많을 때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게 바이오 관련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3월달, 4월달부터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치 테마주들, 이것도 말도 안 되겠지만 재료가 정말 많아요. 얘는
그냥 인물로 엮어버리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해서 세력이 탑승만 해 있다는 걸 체크만 하잖아요. 세력의 탑승을 판단만 할 수 있으면 그냥 맘 편히 장투하면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단 재료 소멸이 다가오면 매도해야 돼요. 이거를 정시 테마주 하는 거는 재료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빠삭하고 재료 소멸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한지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게임 테마주예요. 게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작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신작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 즉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고만 친다면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신작을 가지고 있고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즉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명확해요. 여러분들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게임을 해보면 와 이거 대박 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가 눈에 보여요. 이거는. 그래서 게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게임을 해보고 와 이거 좀 대박이 날 것 같다 하면 매집을 바로 하고 슈팅을 바로 주려고 작업을 쳐요. 그게 게임 테마주의 핵심이에요. 특히나 작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테마주도 상당히 좋아를 하고 게임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재료가 많은 회사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본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재료 소멸이 어떤 것인가.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이상 개미한테 이 물량을 다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력들이 더 이상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 아닌가? 세력이 개미들에게 주가를 물량을 못 넘길 만한 재료가 된다라고 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회사에 대한 기업을 분석한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료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재료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 영상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또 제가 종목 대응 영상 하면서 뉴스 기사들 많이 읊어드리죠. 뉴스 기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 모멘텀 같은 것들 많이 읊어드리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재료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뭐 게임 테마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아무리 소개시켜드리고 추천드려봤자 조회수도 안 나오고 저한테 이득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해당 영상도 조회수 장담하는데 안 나와요. 다른 종목들보다. 이거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해당 영상 보시는 분들 있다면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멤버십에 5,000원짜리 영상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고 좋다라고 하시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00원짜리 영상인데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릴 거거든요. 이런 것들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하락했을 때의 대응 방법 같은 것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멤버십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분석을 해놨는데 앞으로 어떤 영상을 올릴 거냐면 테마가 있어요. 어떤 테마가 있냐면 21년도에 조선, 반도체, 여행, 게임, 바이오, 뭐 2차전지 이런 시황들에 대한 업종별 시세? 그런 것들도 제가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올려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식들 있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요런 공식들 되게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뭐 기업의 가치는 막 V는 뭘로 움직여지고 ROE랑 뭐 COE로 뭐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뭐 ROE가 뭔지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ROE가 어떤 거고 COE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 다 이해하기 힘들다 한다면 간단하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해당 기업이 투자 다 하고 나서 남은 돈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대한 개념들,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들은 조회수가 매우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같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급진 정보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조금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50분짜리지만 그만큼 영상을 최대한 많이 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더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으면 제가 멤버십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조회수 안 나올 거 알고 찍었습니다. 이상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